네, 우리 증시 지금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어떤 움직임으로 채비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간밤에 미국 증시 상승 탄력 좋았습니다. 1에서 3% 정도의 상승 움직임으로 전체적으로 좋았고요. 특히나 그동안에 한껏 눌려 있었던 성장주들도 뚜렷한 반등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감안해서 보시면요, 우리 증시도 이런 분위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탄력은 뭐 미증시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제 올랐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 상승 뭐 이런 부분들 합하면 어제간이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 1.43% 반등입니다. 2697포인트, 2698포인트, 2700선 오늘장 회복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죠. 이거를 연속해서 반등하는 모습 이어지면서 주요 이동평균선들 오늘장 아마 시가에서 20일 이동평균선 뚫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1.5%가량의 반등으로 출발 채비합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요, 900선 회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고를 대비로는 1.61%의 반등 움직임, 그래서 906.26포인트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장 890선 회복이 나왔었는데요. 오늘장 이를 뛰어넘으면서 이제 900선이 회복되는 모습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쪽 탄력 나란히 좋고요. 그래서 오늘장 코스닥은 900선 회복이 아마 될 것 같은데 코스피가 과연 2700선까지 단번에 좀 회복이 될지 여부 지수상으로는 이런 내용들 보시면 좋겠네요. 이번엔 종목입니다. 종목별로도 2000개 넘는 종목이 상승권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강한 키워드는요, 앞서서 최원주 전문가님 짚어주셨던 내용입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 어제 장 마치고 나서 시간을 거래해서도 이쪽에 가장 강한 탄력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그룹을 지어서 오르는 테마로, 가장 강력한 테마로는 이 로봇 관련된 종목이 꼽히고 있고요.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힌트가 나왔습니다. 이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런 부분들 신사업, 로봇이라든지 메타버스 육성하겠다라는 내용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 탄력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 유진 로봇이 21%대 갭상승 출발 대기하면서 로봇 쪽에서는 가장 강한 모습 예상되고 있고요. 휴림 로봇도 17% 정도의 갭상승 앞두고 있습니다. 로보로보도 10% 정도, 에브리보 7%가량. 이렇게 강한 움직임 로봇 쪽에서 오늘장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로보티즈 쪽으로도 좋네요. 한 6% 정도의 반등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서울리거 이 디오 인수와 관련된 재료가 나오면서 앞서 이틀 연속해서 상한가였는데 오늘장은 20% 정도 추가 상승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개별 재료 있는 종목이 더 있습니다. 메디포스트가요, 1,4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을 했는데 그래서 신사업에 진출할 거라고 합니다. 호재로 인식되면서 오늘장 16% 정도 오름세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에서요, 영화 만드는데 300억 정도 투자한답니다. 이에 따른 수혜주로 바른손 그룹주가 꼽히고 있습니다. 기생충 투자하면서 주목받았었잖아요. 바른손 오늘장에서 11% 정도 갭상승 대기하고 있고 바른손 ENA도 마찬가지로 11.52% 정도 두 자릿수대 탄력을 보여주면서 오늘장 강한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엔터 콘텐츠 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다, 제작한다 이런 호재 아는 종목이 꽤 있습니다. 레몽레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장을 알려드립니다. 3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고요. 어제 오늘 분위기가 서서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FOMC라는 허들도 잘 넘어선 상황이고요. 물론 뭐 너무 비둘기다, 뭐 이런 예상에서 벗어났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예상 수준으로만 나오더라도 시장은 그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것만으로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여전하지만 이것도 역시나 정점을 지나서 해결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라는 데 의견이 모아집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내에서는요, 뭐 특별하게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현대중공업이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물량이 좀 있고요. 포스코가 포스코 홀딩스로 상호가 변경이 됩니다. 이런 뭐 개별 종목 일정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만 세부적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양시장 강한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단번에 2,700선 회복이 나오네요.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이렇게 회복을 할 듯 말 듯한 모습이었다면은 본장 시작하니까 단번에 2,700선 위에서 시가를 형성합니다. 현재 전고를 대비
대비 1.71% 반등하면서 2704.76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45포인트 바로 끌어올리는 모습이고요. 어제 오늘 합해서 80포인트 끌어올리게 됩니다. 20일 이동평균선 뚫어냈고요. 지금 갭으로 뚫어내는 모습 보여줬고 오늘장 2700선 위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900선 위에서 시가 만들어내고 있고요. 탄력은 전거래일 대비 1.4% 정도 오르는 수준에서 만들어집니다. 12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모습으로 양시장 나란히 2거래일 연속해서 반등하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는 여전한데요. 거래소에서도 그렇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는 벌써 9거래일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장 300억 정도 팝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은 어제 외국인 매도하기는 했지만 물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동안에는 5천억 이상 팔았다면 어제는 1,000억 원대의 매도를 보여줬었고 오늘장도 팔면서 출발하지만 물량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장중에 포지션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합니다. 개인 쪽에서도 오늘은 팔고 있습니다. 500억 정도 개인 팔고 있고요. 어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금융투자, 연기금,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기관 전체적으로 800억가량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쪽도 외국인은 팔고 있는데요. 553억 원 개장 초 치고는 꽤 물량이 나옵니다. 개인이 물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482억 원의 매수 우위고요. 기관 쪽에서도 76억 원 정도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외국인 선물을 먼저 이렇게 좀 사고 슬슬 현물까지도 포지션 돌아설지 여부 수급적으로 관심 가져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프로그램 동향입니다. 오랜만에 프로그램 매수 우위로 출발합니다. 차익 비차익 거래 모두 다 거래소에선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300억 물론 큰 물량은 아니지만은 프로그램 매수 우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앞서서 외국인이 500억 판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프로그램 비차익을 활용한 매도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프로그램 비차익 물량이 꽤 많거든요. 한 600억 정도 출하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외국인의 수급하고 연동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업종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의 상승 분위기가 뚜렷한 가운데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강한 탄력은 전기전자 섹터에서 나옵니다. 2.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FOMC라는 허들을 넘고 나니까 전반적으로 좀 베타가 높은 지수와 연동되는 이런 대형주들의 수급 좀 좋아지면서 이런 대형주들 많이 포진해 있는 전기전자 섹터 살아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밤에 나스닥 지수는 3% 올랐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정도 올랐습니다. 이런 기술주들 많이 포진되어 있는 전기전자 업종 지수가 단연 상승세 뚜렷한 모습이고요. 서비스업, 화학, 그리고 제조업 섹터, 여기에다가 운송장비 섹터까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굵직굵직하고 또 무겁고 성장 섹터, 수출주, 경기 민감주 이쪽으로 상승 움직임 뚜렷하고요. 반면에 그동안은 원자재 상승에 기대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이라든지 과거적인 성격의 종목군들은 오늘은 잠잠합니다. 대표적으로 전기가스 섹터가 마이너스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품 가격 상승세가 어느 정도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천연가스 상승에 움직임을 나타냈던 대성에너지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업종지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권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섬유유복이 물론 큰 폭은 아닌데 약간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 때문에 한세실업을 비롯한 의류, OEM 이쪽으로 많이 올랐었는데요. 다소 좀 주춤한 모습,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 원달러 환율도 오늘장 크게 밀려나죠. 10원이나 빠지고 있어서 여기에 또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 섬유유복에도 몇몇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대비로는 다소 좀 부진한 모습, 종이목재라든지 은행 이쪽으로 상승 탄력이 좀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가뿐합니다. 1에서 4% 정도까지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1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이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탄력이 가장 강한 종목은 골이 깊은 만큼 산도 높다라는 증시격언이 그대로 떠오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한 이후에 신저가 연을 썼는데요. 오늘장 뚜렷한 반등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2차전지 쪽으로 흐름 좋네요. IT 2차전지 전체적으로는 IT 섹터 강한 반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부터 보시죠. 현재 삼성전자 1.2% 정도의 반등 탄력 보여주면서 71,3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까지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어제도 후반에 뒷심 좋았는데 오늘 장 이런 분위기 이어가면서 과연 20일 이동평균선 회복할 수 있을지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4%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일단 5일선 위로는 올라왔는데요. 그동안 가파르게 밀려나서 좀 더 갈 길은 남아있죠. 현재는 37만 8천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좋습니다. 4% 정도의 오름세 12만 원권 단번에 회복이 되고 있고요. 네이버도 3% 정도의 상승세, 카카오도 2% 정도 오름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정도 오르고 있고요. 자동차 쪽으로도 어제 현대차가 3% 정도 올랐었죠. 바닥을 보여주려는 그런 힘을 근래 들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대차도 3%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 쪽도 괜찮고요. 2차 전지주들 그동안 몸살을 앓았습니다. 삼성 SDI하고요. LG화학도 한 3% 안팎으로의 상승 분위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종목도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오르는 모습 띄고 있고요. 탄력이 가장 강한 쪽은 2차전지 소재주들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거의 6% 가까운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LNF도 5%가량, 여기에 첨보도 4% 정도 오르면서 톱10 가운데서는 이 세 종목의 탄력이 가장 강한 모습이고요. 게임 섹터도 괜찮습니다. 펄어비스 2%, 카카오게임즈 2%, 위메이드 4% 정도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뉴스가 있어서 하나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실적을 발표를 하기는 했었지만 실적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 빼고서 계산하면은 좋은 실적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시장에서 역으로 해석을 했었죠. 위메이드가요. 그래서 실제로 가상자산 수익을 2,200억 원 빼고 계산을 해서 실적을 내놨습니다. 물론 영업이익도 89%나 깎이고 매출도 2,200억 정도 빠지긴 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을 털고 가니까 시장의 반응은 좋습니다. 위메이드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도 상승 분위기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오늘장 오르는 종목은 1,781개 종목, 그리고 하락 종목을 434개 종목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역시나 로봇 키워드 가진 종목군들이 상승률 상위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종목이 유진 로봇으로 바로 상한가에 들어가네요. 이 종목 시가 22% 정도 떠서 출발해서 갭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멈춤 없이 바로 상한가로 지켜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효과가 이렇게 강하다라는 점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지금 로봇자 붙는 종목이 그 뒤 상승 탄력을 잇고 있는데요. 효림 로봇이 25%, 로보로보가 18%, 그리고 에브리봇도 15% 정도, 로보스타 11%, 로보티즈 9%, T로보틱스 7%, 이렇게 로봇 관련된 종목 오름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타버스 보겠습니다. 로봇하고 메타버스 같이 언급이 됐었죠. 메타버스 중에서 지금 선익 시스템이 좀 탄력이 강해가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으로 매기가 쏠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선익 시스템 1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세스도 한번 볼게요. 현재 코세스도 맞습니다. 7%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위즈윅 스튜디오 이쪽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더 좋은데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으로의 강세 움직임 나타납니다. 위직 스튜디오 한 3% 오르고요. 자이언트 스텝 4% 정도, 맥스트도 4% 정도, MP도 지금 보시면은 한 5%가량 오름세 나타나면서 메타버스 전반으로도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효과로 좀 파악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콘텐츠 쪽에서 좀 전에 카카오 엔터에서 영화 만드는데 300억 투자한다 말씀을 드렸죠. 바른손이 6%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콘텐츠라든지 이쪽에서 개별 뉴스를 아는 종목군들 상승 탄력이 다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 어떤 종목 보고 계시는지 바로 얘기 들어볼게요. 최원재 전문가님부터 알려주세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어제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9% 정도 상승했습니다. 번스타인 증권에서 목표가를 상향한 것이 영향을 미쳤고 디램 가격은 2분기에서 3분기가 바닥일 것이다. 하반기에 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죠.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디램 가격은 2분기에서 3분기가 바닥일 것이라고 보면은 주가는 지금 3월이니까 선행한다고 보면은 지금부터 움직이는 게 맞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수도 이제는 좀 위로 상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만큼 지수 관련 대형주들도 같이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러나 이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조금 이제 무겁죠. 대신 덜 오르고 덜 빠지고 SK하이닉스는 오늘 굉장히 또 강한데 오늘 한 4% 넘게 오르는데 대신 SK하이닉스가 좀 더 변동폭 클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간밤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주가 좋아서 이 부분과 연결해서 설명해 주셨네요. 김영일 전문가님은 어떤 쪽 보세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이제 2차, 3차 벤더사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같이 이제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죠. 지금 현재 뭐 반도체 지수라든지 업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지수가 반동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2차, 3차 벤더사에 이제 속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 실적 성장성이 이제 우수한 기업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뭐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PCB 기판들을 필두로 해서 현재 뭐 비메모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공정, 후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이러한 부품들을 만드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주가가 싸져 있는 상태거든요.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이제 시장이 이제서야 좀 반등을 이제 시작을 한 만큼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접근을 하면은 안정적인 수익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섹터라서 오늘 전체적으로 흐름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IT 전반으로 두 분의 시선이 좀 모아지네요. 역시나 키워드 삼성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신성장 동력 쪽에 박차를 가야겠다. 로봇, 메타버스 이야기 나왔습니다. 로봇은 최원찬 전문가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뭐 시세가 워낙에 좀 좋아가지고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까? 아니면은 로봇 관련된 한 종목 뭐 지금 상승을 하더라도 따라가서 좀 잡아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따라가는 건 안 됩니다. 따라가는 건 하지 마시고요. 뭐 오늘 상한가 가더라도 그냥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관심을 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침에 체크 포인트를 갖고 나오는 거지 오늘 바로 사자 뭐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절대. 저는 그러나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뭐 여러 가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로보 같은 경우에 15% 상승,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 지금 8% 정도 상승하고 있고 로보티즈도 5% 정도 상승,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4% 상승, 유진 로봇이 지금 25%, 26% 상승, 에브리봇이 12%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좀 옥석 가르기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뭐 이게 제 주관적인 견해인데 로보스타랑 로보티즈는 결국에는 LG 계열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수혜 폭은 좀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나머지 로보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유진 로봇, 에브리봇. 이 중에서 뭐 실적이 역시 제일 좋은 거는 에브리봇입니다. 에브리봇은 영업이익률이 한 20% 가까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다른 로봇 관련주들은 전부 다 적자지만 에브리봇은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숫자에 좀 민감하신 분들, 나는 실적 안 나오면 안 산다는 분들은 에브리봇을 추천해드리고요. 아니면은 저는 로보나 유진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세 종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향후에 좀 주가 좀 빠지면 관심 더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들은 사실 실상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파악하시기 좀 힘드시잖아요. 최원주 전문가 기준선을 딱 잡아주셨어요.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압축을 해서 접근을 하자 의견을 주시네요. 메타버스는 김영일 전문가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쪽도 역시나 삼성발 훈풍을 받고 있고요. 오늘 장에 전체적으로 강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쪽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메타버스나 이제 로봇이나 현재 이 어느 정도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제 뭐 새롭게 이제 신사업으로 키우겠다. 앞으로 이제 이 4차 산업을 이제 꾸준하게 조금 이제 키워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측면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정책상으로도 이 4차 산업에 이제 엮여 있는 그런 이제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만 이제 현재 상승이 나오는 거는 물론 이제 삼성전자발 이제 이슈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전체적인 악재들이 이제 완화가 되면서 이제 이 성장주들 또한 이제 어느 정도 투심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뭐 지금 현재 이 로봇 관련주들은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측면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신규 접근은 이제 조금 이제 무리하고 어느 정도 좀 눌림 보고 노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이제서야 이제
다시 한번 추세를 이제 갖춰가고 그 다음에 바닥을 이제 찍고 이제 어느 정도 추세를 이제 다시 상승으로 돌려놓는 그런 이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위지엑 스튜디오, 뭐 맥스트, 뭐 핑거 이제 관련주들은 이제 지금 최근에 시장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같이 이제 반응이 나온 그런 이제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노린다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이제 한번 눌림 구간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접근을 하면은 이제 뭐 지금 현재 성장주들에 대한 시각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올라와주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또 좋은 수익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반등을 하니까 많이 빠졌던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탄력이 좋습니다. 소재 쪽으로는 LNF가 지금 6%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체로 소재주들이 200일선은 지켜주는데 그 역배열인 종목이 좀 많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한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주전자재료 4.5%, 포스코케미칼도 역배열이 굉장히 뚜렷하네요. 4%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상승하는 종목군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첨보도 4% 정도의 오름세 띄고 있습니다. 어제도 장비 쪽으로 뭐 PNT라든지 그리고 M+ 이쪽으로 강했었죠. 오늘장에서도 연속성 보여주고 있고요. 뭐 셀업체, 소재업체, 장비업체 할 것 없이 오늘은 다 좋습니다. 삼성 SDI도 한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SK이노베이션도 3%가량의 상승 분위기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LG에너지솔루션도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 이제 공매도가 좀 그쳤나? 이럴 경우에 쇼커버링 들어오나? 라는 기대까지도 좀 연결되실 것 같아요. 2차전지 전반으로 좀 봐주세요. 최현주 전문가님. 네, 오늘 뭐 일일이 시세를 다 확인하는 것보다는 통틀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이 셀업체들부터 먼저 보면은 역시 대형주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하면 같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정 부분 반등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니켈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해서 영향을 바로 받는 모습이었는데 니켈 가격이 좀 이제 하락하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은 뭐 회사 입장으로서 당연히 나쁠 것이 없다고 보고 기업 이익 모멘텀에도 역시 긍정적일 것이라고 봐가지고 지수 움직임과 같이 연동돼서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니켈 가격 하락이 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양극재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LNF 그리고 동박 쪽인 일진머티리얼 그다음에 SKC 그다음에 전해질 쪽인 첨보 뭐 여러 종목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재 쪽을 접근한다고 하면은 에코프로비엠, LNF, 첨보 이 정도가 제일 좋을 것을 보고 있고요. 저 개인적인 탑픽은 첨보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장비 쪽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장비 쪽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강했던 쪽이 중소형 건설사였습니다. 뭐 일성건설, 범양건영 이런 종목군들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건설 섹터는 다소 좀 잠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자재 쪽에서 거푸집 만드는 쪽, 이쪽이 또 좋아요. 삼목엑스폼이 지금 정적 VI 발동됐고요. 10%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금강공업 쪽으로도 한 5% 정도의 오름세 띄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건자재 쪽에 다 오르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뭐 제일테크노스나 덕신하우징, 위나이텍 이쪽으로는 또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건자재 오늘 온도차가 상당히 크게 좀 벌어져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영일 전문가님. 네,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었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정책주가 강하게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시장이죠. 지금 이제 뭐 건설뿐만 아니라 뭐 원전, 그다음에 뭐 데이터 공약 등등 여러 가지 정책주들이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뭐 원전주도 마찬가지고 데이터 공약주도 마찬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온 다음에 이제 다음 정책주로 이제 순환매가 넘어가는 그런 이제 형태를 계속해서 띄고 있습니다. 때문에 뭐 건설주도 이제 마찬가지 형태로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건설주들, 건자재주들 이제 계속해서 좋은 상승이 나왔었고 어제는 뭐 그야말로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이제 할 만한 섹터였죠.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이제 다음 순환 섹터로 이제 넘어갈 만한 그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시장은 이제 시장이 이제 훈풍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주들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실적주들에 대한 부분이 동시에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 섹터들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시장의 수급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 형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이 건설주나 건자재주들은
섹터들은 기대감이 분명하기는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이 많이 나온 만큼 이제 다음 섹터를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네요.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그렇게 또 단계 많이 하락했던 종목군들이 오늘장 반등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IT 섹터, 반도체 쪽 이쪽으로 좋은데 반면에 그동안 원자재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은 오늘장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원자재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도 여전히 있으실 거예요. 천연가스라든지 국제유가 그리고 오늘은 곡물 관련된 종목이 많이 밀리는데 대표적으로 효성 OMB가 7%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벌써 3거래를 연속해서 꺾여서 반등을 기다렸다가 팔아야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해야 될지 최현재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네, 오늘 일단은 곡물 쪽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효성 OMB도 한 7%, 8% 가까이 빠지고 있고 미래생명자원도 한 4% 중반 정도 빠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데 원자재 관련주들은 이미 정리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산 가격이 일단 중요하신 것 같아요. 산 가격에서 지금 수익이 났으면은 조금 일정 부분 좀 줄여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반 이상 줄여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너무 고점에서 하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보자. 결국에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 대신 하락폭은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좀 잊고 지내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한다고 해서 계속 오르는 것도 아니고 빠진다고 해서 계속 빠지는 것이 아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이밍을 좀 놓치신 분들은 너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일단은 좀 관망을 해보자, 좀 때를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다음 게임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게임도 오늘 강합니다. 지금 메타버스 때문에 덩달아서 오르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슈가 있다고 봐야 될지 거기에다가 위메이드가 이제 정정 공시 실적을 내놨는데 여기에 시장이 좀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할지 김영일 전문가님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게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일전에 이제 위메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크래프톤 등등 이제 대형 게임주다라고 이제 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일제히 이제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을 이제 내놓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업황의 인식 자체가 이제 상당히 좋지 않았었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제 유지가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이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프라이싱 했다는 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위메이드도 이제 말씀 주셨듯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내놓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 게임 업황이 이제 전체적인 이 바닥을 찍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상승할 준비를 이제 어느 정도 마쳤다. 시장 또한 그러한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 또 이제 전체적으로 이 게임주들이 이제 계속해서 신작을 이제 어느 정도 내놓으려는 준비를 하고 있죠. 새로 이제 P2E에 대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NFT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말씀 주셨던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까지 해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이제 떠오르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현재 게임주들은 전체적인 이제 업황이 이제 회복이 되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충분히 신규 접근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고려를 해볼 만한 섹터가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수 전반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양시장이 코스피 2700, 코스닥 90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지수가 박스권을 그릴 것이라고 보시는지 지금 앞으로의 지수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오늘 거래대금을 보더라도 상당히 좀 방향성에 베팅하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레버리지를 사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지수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지수 전망 함께 좀 해주세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2600대에서 비관할 필요 없다. 여기서 못 사면은 2500가도 못 산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수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디폴트도 어제 사실상으로는 나왔죠. 지금 자기네들은 루블화로밖에 결제를 못하겠다. 그러나 이제
그 스탠다드 앤 푸어스 같은 경우는 그게 바로 디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고의적으로 지금 디폴트를 한 것은 아니다. 결제 의사는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시장이 역시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지수 계속적으로 좀 상승해가지고 2,800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수 빠질 때마다 사야 된다. 오늘같이 이렇게 그 갭 상승하는 날에는 솔직히 좀 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시장은 맞습니다. 가지고 계신 것만 좀 잘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계속 그런데 긍정적으로 접근해보자. 하지만 5월 달에 FOMC에서 빅스텝 얘기가 또 한번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전에 시장은 5월 달 앞두고 또 다시 한번 흔들릴 것이다. 그 전까지는 조금 안도랠리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좀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올해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이제 계속해서 FOMC가 열릴 때마다 이제 좀 진행이 될 예정이잖아요. 때문에 이제 이러한 반등장이 이제 나올 때 꼭 이제 수익을 챙겨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악재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가 이제 일제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 있잖아요. 때문에 시장의 반등이 조금 이제 귀하다라고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이런 반등 기회가 이제 다음 이제 FOMC가 있기 전까지는 이제 쭉 이제 어느 정도 이어질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많이 세일을 하고 있는 실적주라든지 그 다음에 메타버스나 현재 이제 로보카 같은 성장주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새롭게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신정부에 대한 이제 정책주들이 이제 일제 이제 상승이 나오는 그런 이제 시장이 이제 연출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귀한 이런 이제 반등장인 만큼 귀한 반등장에 맞춰서 이제 좀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 넣을 수 있는 다음 FOMC가 이제 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좀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이제 좀 비축을 해놓는 그런 이제 대응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시장의 이제 반등에 맞춰 가지고 수익을 좀 잘 챙겨 놓으셔라라고 이제 판단을 드리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개월, 6개월 이렇게 길게 보기엔 지금 좀 무리가 있어서 짧게 수익 좀 챙기자. 귀한 반등장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의견을 주시고 또 최영주 전문가는 갭 상승하면 좋긴 좋은데 뭐 할 게 없는 장이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두 분 나란히 다음 FOMC 전까지는 반등 움직임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 해주고 계신데요. 다음 FOMC는 5월 3일부터 4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아마도 코멘트가 계속 나올 거예요. 참고해 보시고요.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양시장 좋고요. 원달러 환율도 거의 9원 가까운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1226원, 1220원대로 와 있습니다.